노동 판례 백선 43. 부당 해고와 중간 수입. 대법원 1991년 6월 28일 선고 90-2577 판결. 손해배상. 강희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 X는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로서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피고대학 Y의 교수로 초빙되어 근무하다가 1983년에 경영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러던 중 1984년에 총장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 출국을 했다가 다시 교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국내 체류 자격 보장을 요구했으나 피고대학 Y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자 총장은 한 학기를 휴직 발령하고 2학기가 되어도 입국 및 국내 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휴직을 연장했다가 직권 면직 발령을 하여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 X는 교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대학 Y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직과 면직 처분은 무효라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원심은 당사자 사이의 교수 임용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봉급 총액 1억 3,761만 8,129원 가운데 원고 X가 한국공업표준협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금액과 미국에서의 최저임금을 합산한 금액 중 중간 수입 공제한 도인 사할까지를 차감한 8,257만 87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금은 이게 3할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익, 즉 중간 수입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중에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2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여기서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간 수입 공제 시 이 휴업 수당의 한도에서는 공제하면 안 되고 그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 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간 수입을 공제할 때는 중간 수입의 발생 기간이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대응되는 시기 외의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참고로 민법 제538조의 조항은 이렇다. 제목.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이렇다. 제목. 휴업수당. 제1항.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2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해설. 이 판결은 부당 해고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해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확정하는 한편 중간 수입에 대한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근거하여 손익상계의 범위를 획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론적 구성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민법
제538조와 근기법 제46조의 경합적 적용. 여기서는 총론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의 실질적 범위를 민법 제538조 제1항과 제2항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중간 수입이 과연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부당해고가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직업 활동을 하게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부당해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둘 사이는 조건관계 또는 원인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 중간 수입이 없는 근로자는 공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일을 한 근로자의 수입 중 지금은 3할로 줄었는데 아무튼 일에서 얻은 수입의 3할이 한도 공제되는 것은 정상적인 형평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은 근기법 제46조에 대해서 보면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해고는 근로관계의 단절 상태이고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하고 있는 휴업과는 상이하다. 또 휴업은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의 집단적 현상이고 해고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폐쇄적인 개별적 현상이다. 개별적 채권 관계에서 당사자들의 형평을 위해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한 손익상계를 하는데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제도를 동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계약 법리의 재구성. 여기는 민법 조항과 근기법 조항을 묶어서 판결한 것에 대한 법리적인 비판입니다. 근기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임금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근로자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금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휴업수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민법 제538조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 보호의 취지라는 점과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임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에 대신해서 휴업수당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불 의무가 없는데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가 예상될 수 있다. 첫째, 당사자 간 민법 제538조 1항과는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평균 임금 100분의 70 한도에서 제약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을 다시 보자.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즉,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 제공을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서로 특약을 맺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법인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근기법 제46조가 임금채권의 불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면 임금채권의 발생이 긍정되는 민법 제538조 제1항과 중첩해서 민법 제46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리고 근기법 제46조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해 임금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간 수입 상환을 예정한 규정도 아니다. 따라서 양자의 규정을 경합하여 중간 수입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으로서 중간 수입 공제.
여기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중간 수입 공제 자체를 비판한 것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표시이다. 그런데도 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를 전제로 해서 중간 수입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신의 측 위반 정도가 더욱 더 강하다고 할 것이다. 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가 면제된 근로자의 자유시간이라고 보는 게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일 것이다. 그런 기간에 근로자가 뭘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사용자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간 수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겸업 또는 부업에 따른 수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뭘 해서 돈을 벌었든지 그것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면서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간에 법리적인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책의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능력 탓일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